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한 종목인 오이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힘들어서 회원님들도 모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나가며 열심히 좋은 기업들을 잘 찾아서 잘 대응을 해 나간다면 오히려 약세장은 우리가 좋은 기회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힘드시더라도 약해지지 마시고 저 또한 더 열심히 할 테니 꼭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5세대 이동통신 구현을 위해 기지국 증설과 주파수 추가 할당 등 네트워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신축 건물의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내전화, 보편, 명무에 인터넷 전화 제공을 허용키로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와 국내 네트워크의 현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5G 인프라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 최초로 5G 통신을 상용화했으나 4년 차에 접어들도록 당초 계획과 달리 부족한 기지국 수로 인해 5G 품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기지국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 기사에서처럼 현재 5G 가입자는 급격하게 증가를 해가고 있는데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죠. 특히 이 인프라가 깔릴 때 야외에서부터 깔리면서 건물 내부 등 실내에도 점차 설치가 되면서 이용자들이 실내에서도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건물주들의 동의를 얻고 건물 내부에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멈추었었는데 이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리오프닝이 확실히 진행이 되면서 5G 인프라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현재에 비해 2배 확대하고 5G 기지국 확충에 집중해 2024년에는 농어촌에도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공장과 건물 등의 자체 구축에 활용하는 이음 5G 확산 정책도 지속 펼치기로 했다고 하죠. 여기서 이 이음 5G는 공공 인프라가 아닌 기업들이 자체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5G 망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미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삼성 SDS 분석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스마트 팩토리 등 굉장히 빠른 속도의 통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5G망 인프라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커뮤니티 글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스마트 팩토리와 이를 가능케 하는 빠른 통신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인건비 문제입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 하에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인건비 상승의 문제입니다.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의 하락으로 삶이 팍팍해지며 이로 인해서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 압박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결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서비스, AI 등의 성장성에 대해서 짚어보았으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통신 서비스가 뒷받침되어 줘야 한다는 5G 투자 아이디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업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98.74%로 거의 모든 매출이 이 광 트랜시버라고 하는 모듈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광 트랜시버는 우리가 광통신이라고 말하는 시스템에서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해주고 이를 다시 광신호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해주는 송수신기 모듈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집에서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와이파이 공유기를 랜선을 통해서 집에 있는 랜선 코드에 꽂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광 트랜시버도 랜선 끝에 달려서 딸깍 소리를 내며 연결되는 그 부분과 비슷한 모듈인데 우리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일반적인 랜선은 저사양 제품이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시작된 인터넷 선은 벽 속 또는 건물 지하에 숨겨진 통신 장비를 거치게 되는데 이들 장비부터가 이제 이 광 트랜시버와 같은 광섬유를 이용한 고성능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5G 인프라가 확충되는 데 있어서 이 오이솔루션의 광 트랜시버에 대한 수요는 급증을 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최소 몇 년간은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최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5G 장비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5G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미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 DC 네트워크의 5세대 이동통신 장비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전자 북미 5G 통신장비 공급 계약 가운데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오이솔루션은 4G 때 삼성전자를 통해서 미국과 인도 시장에 진출했던 경험이 있으며 이후에도 꾸준하게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수주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간 5G 인프라 투자가 위축되면서 오이솔루션과 같은 5G 장비 업체들은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반대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며 정부와 기업들 주도하에 5G 인프라는 급격하게 확충되어 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와 실적을 보면서 현재 주가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먼저 보시면 오이솔루션은 지난 2020년 8월까지만 해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72,500원까지 올라갔다가 5G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 지연이 되면서 주가는 긴 약세를 이어왔습니다.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거의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하락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주가에 비교하면 지금 주가는 반토막 이상이 난 상황이죠. 최근 들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때부터 이렇게 역배열 하에서 주가가 움직여 오면서 긴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이렇게 최근에 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상승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으며 또한 이동평균선들을 하나둘씩 상승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상승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역배열 추세에서 벗어나서 추세 반전을 시도하며 정배열로 진입을 하기 위해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주식교육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추세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역배열에서 하락을 이어가던 주가는 다시 정배열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 오이솔루션이 확실히 현 시점에서 이동평균선들을 위로 뚫으면서 정배열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집을 한다는 생각으로 사모아가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 이렇게 5G 인프라가 확충되기 시작되며 실적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되며 인프라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실적은 다시 급격하게 하락을 했으며 이러한 실적은 다시 올해부터 이렇게 5G 인프라 투자 확충과 함께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지난 1년 반 동안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퍼 23배로 그렇게 낮은 밸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5G 인프라 투자가 다시 시작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성장성을 통해서 충분히 훨씬 더 높은 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한때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50배가 넘는 퍼까지 받아왔던 기업이며 만약에 현재 주가가 멈춰 있거나 지금보다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올해를 지나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 퍼가 이렇게 15배 그리고 그 후년에는 10배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실적이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28%로 굉장히 낮고 유보율도 2,906%로 굉장히 높은 재무가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점도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충분히 하락을 했고 여전히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이제 5G 투자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며 점차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가며 주가 또한 본래의 가치로 상승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함께 주가 흐름에 대응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신규로 편입한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하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